오일러는 베를린에서 제2의 연구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이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절 못지않게 많은 업적을 쌓아 18세기 수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중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베를린에서 오일러가 이룬 여러 업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41년 6월 19일, 오일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프리드리히 2세의 지원으로 베를린의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오일러가 떠난 후에도 그를 존경하여 약간의 월급을 계속 보내주었으며, 이에 오일러도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쓴 논문의 일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 쪽에 꾸준히 보냈다고 합니다. 1744년, 오일러는 베를린 아카데미의 수학교실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의 생활은 오일러에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오일러에게 운하의 일, 재정평가, 과부들의 연금 문제, 복권 문제 등 많은 일을 시켰으나 그의 위대한 수학적 업적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오일러에게 프리드리히 2세는 사이클롭스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리드리히 2세의 궁정에서 높은 명성을 누렸던 볼테르는 오일러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그를 놀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오일러는 이러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베를린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약 380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1744년 오일러는 최대 또는 최소 성질을 가진 곡선을 찾는 법에서 변분법을 창안했습니다. 변분법이란 간단히 말해 범함수가 최소 또는 최대값을 갖는 함수 조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변분법은 1696년 6월 요한 베르누이가 최속 강화 곡선 문제를 다른 수학자들에게 난제로 제시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러한 등주 문제는 어떤 최대와 최소 성질을 가진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미분학에서 흔히 다루는 최대 최소 문제와는 판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라이프니츠, 아이작 뉴턴, 요한 베르누이, 야콥 베르누이, 로피탈 등이 답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야콥 베르누이가 답을 구한 방식이 변분법 아이디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변분법에 대한 연구는 오일러부터 시작되었으며, 변분법이라는 이름도 오일러의 저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는 변분법을 개발해서 광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천재소년 라그랑주가 오일러의 저서를 보고 연구하여 자신만의 개선점을 오일러에게 편지로 알리자 오일러가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라그랑주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후 1개 조건 방정식은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일러는 그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하여 감추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발견에 대해서도 항상 기뻐하는 등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988년 미국의 수학 잡지 매서메티컬 인텔리전서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을 뽑는 것으로 후보는 총 24개 공식이었으며 2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선정된 식이 바로 오일러 항등식이었습니다. 사실 오일러 항등식은 1748년 출간된 오일러의 저서 무한해석개론에 수록된 오일러 공식의 특수한 경우로, 이 책에서 오일러는 무한급수의 좌우 극한값이 같음을 증명하면서 위와 같은 오일러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공식의 x에 파이를 대입하면 자연로그의 밑과 허수 단위, 원주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식인 오일러 항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간결해 보이지만 수학에서 중요한 5개의 상수와 중요한 3개의 연산만으로 하나의 공식을 완성시킨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원주율과 허수와 자연상수가 만나 딱 떨어지는 정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오일러는 이 수학 공식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며 아카데미의 문 위에 붙여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학 전문가들이 오일러 공식을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라고 꼽은 것처럼 오늘날 오일러 공식은 전기공학자들과 물리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공학에 있어 회로 설계 및 분석을 단순화한 것에 머물지 않고 20세기 동안 진행된
전기 발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공헌했다고도 할 수 있으며, 물리학에서도 오일러 공식은 약방의 감초처럼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며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일러는 무한해석개론에서 오일러 공식과 함께 오일러 각에 대해서도 수록하였습니다. 오일러 각은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체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값으로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3개의 각이 필요합니다. 오일러 각은 XYZ 좌표를 3번 회전시켜 XYZ 좌표로 나타내며 XYZ축으로 회전 변환할 때 변환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즉, XYZ축 순서로 회전 변환했을 때와 ZYX축 순서로 회전 변환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항공 및 엔지니어링 등에 사용되며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게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일러는 베를린에 머물며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는 주제의 본성을 깊숙이 통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전달하지 않는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가르치는 일을 더 좋아했는데요. 프리드리히 2세의 조카이자 안할트 공국의 공주인 프리드리케 사를로테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일러 다면체 정리와 독일 공주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